마을 어귀를 지키는 저 선앙당 당산나무는 수백 년을 버티며 저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에는 색이 바래고 사가버린 무명실 매듭이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 밑을 지날 때마다 당산나무에게 빌고 또 빌었답니다. 제발 내 손에 들어올 그 땅과 낡은 기와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남들 눈에는 저게 그저 낡은 나무에 불과하겠지만 내게는 욕심의 덩어리처럼 보였거든요. 내 성격이 얼마나 고약했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종 할미라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며느리가 반찬 하나를 가져와도 혀를 끌끌 차며 이건 맛이 없네 저건 상했네 하며 내던지기 일쑤였지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걱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오로지 내 통장에 찍힐 숫자와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 석자만을 쫓았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는 그들을 비웃었지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뭐 하러 사람 정을 붙이고 사나 싶었거든요. 그날도 집안은 시끄러웠답니다. 며칠 전부터 친척들이 뻔질나게 드나들며 안방장롱을 뒤지고 서랍 구석에 박혀있던 통장들을 꺼내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재산을 탐내냐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친척들은 나를 보며 혀를 차더군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그렇게 살다가는 누구도 곁에 남지 않을 거라고 충고했지만 내 귀에는 그저 내 것을 뺏으려는 뱀들의 혓바닥 소리로만 들렸답니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밥상을 뒤엎어버렸지요. 쏟아진 국물이 장판 위를 적시고 친척들의 얼굴에 튀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나를 해치려는 저놈들이 밉고 그들의 거짓된 위선이 지긋지긋했거든요.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을 무시했지요. 법무사 앞에 앉아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상대편 친척이 이미 내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답니다. 저놈들이 감히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나는 법무사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억지를 부렸지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저놈들이 내 땅을 뺏으려고 수를 쓰는 거라고 소리쳤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가 내 억울함을 비웃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선앙당 앞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람에 찢겨나간 낡은 부적 조각 하나가 발끝에 채더군요. 그게 왜 그렇게 내 비참한 처지처럼 보이던지요. 저 낡은 종이 쪼가리처럼 내 인생도 누더기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모든 게 저주 같았지요. 친척들은 나를 도둑으로 몰고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 찢어진 부적을 손에 쥐고 선앙당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저놈들의 악랄한 수법 때문이라고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다들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고 소리쳤지요. 내 고집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고집이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랍니다. 길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조카 녀석 하나가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더 이상은 같이 못 있겠다며 할머니 성격 받아주는 것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지요. 그때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며 독설을 내뱉었답니다. 너희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다 안다고네. 재산 눈독 들이지 말라고 독하게 쏘아붙였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내 입에서는 칼날 같은 말들만 쏟아져 나왔답니다. 분노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미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었거든요. 조카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지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자 남겨진 길 위에서 더 큰 화를 냈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 오래된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한숨을 쉬었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낡은 두레박을 올렸는데 물속에 웬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젖어 흐물거리는 사진을 건져보니 아주 오래전 우리 집 마당에서 찍은 듯한 낯선 남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이 사람은 누구지 싶어 사진 뒷면을 돌려보았는데 잉크가 번진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우리 집 사진에 등장하는 걸까 혹시 이 사진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옷 속에 꽁꽁 숨겼답니다. 다시 친척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찾아가 나는 폭발했답니다. 그간 쌓였던 분노와 서러운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밥상을 엎고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고 악을 썼답니다. 친척들은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서늘하던지 순간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그렇게 독하게 굴었는데도 그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나를 측은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나는 그 동정 어린 시선이 더 참을 수 없었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병자 취급하는 거냐고 펄쩍 뛰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내 마음속에 독이 가득 차서 그들의 선의를 악의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거든요. 선앙당 앞에서 다시 그 조카를 만났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삿대질하며 왜 내 땅을 뺏으려 하느냐고 읍소했지요. 조카는 나를 바라보며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더군요. 그 차가운 눈빛에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느꼈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달라고 매달렸지만 조카는 차갑게 나를 지나쳐갔지요. 상대의 그 고요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왜 다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건지, 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건지 하늘을 원망했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아주 오래된 창고로 들어갔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서랍 속에서 예전에 숨겨두었던 진짜 등기부등본을 찾아냈지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건졌던 흑백 사진과 대조해 보았답니다. 사진 속 인물의 표정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날짜를 번갈아 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창고 안에 차가운 습기가 내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진실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거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다시 살폈지요. 그곳에는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친척의 필체로 적힌 글귀가 있었답니다. 사진 뒷면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하얘지며 전율이 온몸을 덮쳤답니다. 너를 위해 숨겼다. 네가 병든 줄도 모르고 돈만 줬던 그 시절 내가 네 재산을 지키느라 모든 빚을 대신 갚고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제는 부디 마음 편히 살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그동안 저지른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저 사람이 나를 뺏으려 했던 게 아니라 나의 병든 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내 입이 원망스러워 고독서를 퍼붓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짐승처럼 엉엉 울며 내 어리석음을 탓하고 또 탓했지요. 다시 선앙당 앞조카가 조용히 서 있더군요. 나는 헝클어진 머리로 달려가 그 아이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렸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목이 메었지요. 조카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내가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누가 나를 간호했는지 그 모든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내 고집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했는지 나의 독함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밀어냈는지 깨닫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조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온몸으로 느끼며 통곡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이나 길고도 짧았답니다. 내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거든요. 당산나무 아래 서서 나는 사가버린 매듭끈을 조심스럽게 풀었답니다. 그리고 대신 내 머리에서 뺀 정갈한 리본을 다시 묶었지요. 그동안 고집스럽게 쫓았던 돈과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싶었답니다.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의 마음 그 따뜻한 배려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나를 다독여주는 위로처럼 들렸답니다. 나는 나무를 안고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이제야 알겠다고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이지요. 선앙당의 당산나무가 나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날 밤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참으로 따뜻했거든요. 이 고백이 나의 못난 과거를 씻어내고 내일은 조금 더 사람답게 살게 해주리라 믿는답니다.